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최근 들어서야 정치판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치가 뭔가 생각했지만 지난 몇 년간 지켜볼 때 우리 정치는 아주 썩을 대로 썩어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생각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했습니다. 오래전서부터가 언제냐? 30년도 넘은 거죠. 직접 민주주의 체제가 있어야만 잘 산다는 거는 제가 그 86년도에 서독 연방은행에 연수로 갔을 때 스위스를 쭉 여행하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이 척박한 땅에서. 그래서 그다음 좀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스위스가 잘 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알게 된 것은 얘네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구나.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있으면서 한 20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하원 의원이. 걔네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하지만 그러나 하원 의원이 제대로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반드시 그런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나 할 때 국민이 직접 법과 헌법을 만들어내거나 헌법을 개정하거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그렇게 좋은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은퇴한 이후에 조금씩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 몇 년 사이에 유튜브 하면서 더욱 우리 정치판을 세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지 않은 결과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 박병석이라든지 김진표라든지 그 전에 문희상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장들을 보면서 저는 얘네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페이스북에 SNS에 쓰고 블로그에 쓰고 뭐 그랬지만 다 꽝이죠. 이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걸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사조직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직접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를 만들자. 그 방법은 시민의회와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시민의회 제도도 있고 국민발안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를 오늘 간단하게 배우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새 피곤이 다시 엄습하기 시작하는데 요새 다른 채널에도 가서 이렇게 대담 프로도 하고 제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루틴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깨지면 피곤해요. 제가 깨지면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어제 건빈대 워크숍을 위한 회의를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왜냐하면 다른 견해가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강의안을 만들고 워크숍 자료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사조직론을 봐야 되냐. 우리나라가 인사조직론의 황무지다. 물론 인사조직을 가르치시는 교수도 계시고 컨설팅 펌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나도. 독일에서 인사조직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또 인사조직 분야는 넓기 때문에 인사조직론에서도 다른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은 나처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진짜 운이 좋아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죠. 다 운때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사평가, 그다음에 인사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량 진단, 인사 평가, 인사 설계, 그다음에 조직론에서 중요한 직무 설계와 조직 설계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사실 제가 그런 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걸 알고 리더십에 관해서 제가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항상 인사론, 조직론, 리더십론, 이 세 가지가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그 굉장히 맨 여기 사진에 보면 맨 앞쪽에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안미경 선생인데, 안미경 선생님은 이제 그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인데 이 양반이 2016년인가 그때서부터 어떻게 이제 제 강의를 듣기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열정과 그 헌신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 맨 앞에 계신 남자분은 이상용 선생님인데 지금 LG에서 뭔지 하여튼 뭔가를 맡고 계신 분이에요. 그 높으신 지위에 계신 분인데 오래 전서부터 내 워크숍을 늘 와서 공부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높이 올라 있는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제 커뮤니케이션 자문관이죠. 그래서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요 앞에 계신 세 분은 예전 오프라인 그 워크숍 뭡니까 이 유튜브 하기 전서부터 계속 저하고 제 코스에 와서 강의를 듣고 그러고, 나머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어떻게든지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이 인사조직론에 관한 실력을 더 쌓아서 세상을 달리 보는 방식을 배우시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어제 3시간의 미팅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또 찻집에 가서 또 뭐라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건민대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 사생활에 관한 얘기도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피곤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는 정해졌어요. 5월 10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이제 워크숍을 하겠다. 근데 그 워크숍은 딱 4시간만 해보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이제 내 워크숍에 그 처음 이제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쪽 좀 먼 쪽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교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쓰던 교재를 다 줬으니까 보고 있고, 이런 내용이로구나 상상은 하지만 실제로 워크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죠. 파피루스님, 제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피루스님, 소장님 혹시 단백질 가루 드시고 계십니까?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빠지기 쉬운데 단백질 가루 조금씩 섭취하시면 근손실 예방, 근육 유지 회복, 면역력 유지,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강 관리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단백질 가루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염려 마시고. 단백질 가루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했다가 단백질 가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제 저 뒤에 이제 웃고 계시는 분이 있죠. 지금 사진이 조금 해서 그런데 웃고 계시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사 컨설팅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인사 컨설팅 쪽을 하시면서 이 분야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 참석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표준 교재를 만들어서 대학생용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용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같이 표준화된 교재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나라 컨설팅 펌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 컨설팅 펌이죠. 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 아주 좋다. 그래서 어제 모여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게 했죠. 그래서 일단 교재를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한번 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뭘 배우고 싶으냐,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걸 정확히 정리해 가지고 이제 한 20, 30명 가지고 딱 한 차례 4시간짜리 워크숍을 해보자. 원래 한 20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건데 전체를 그래도 감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 때 구체적으로 뭘 하시라 이분들 말고 또 이제 한 20, 30명 20명이 딱 좋은데 20명이면 좀 너무 작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 30명까지 맥스 30명까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장소는 미정이고 토요일 날 하기 때문에 오후 2시서부터 하기 때문에 이날 그러니까 5월 10일 토요일은 제 강의하는 날인데 오전 10시에서부터 10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하고 식사하고 그 장소에 가서 워크숍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석하실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 윤진 선생님이 제 커뮤니케이션 자문하시는 그 윤진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그걸 만들어 드릴 테니 다음 강의에서 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왜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다음에 자기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걸 꼭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 실험적인 4시간짜리 워크숍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조건이 있을 거예요. 뭐 다 그 조건에 맞춰서 오신 분은 그 선착순대로 아마 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워크숍은 예전에 제가 2016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쭉 오프라인 워크숍을 할 때 하는 것은 제가 오가니제이션 한 경우란 없어요. 저는 오가니제이션 돼 있으면 거기 가서 그냥 강의하거나 거기 가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자문관이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이 오가나이제이션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어디서 한다, 언제 한다, 그다음에 그 컨텐츠는 제가 제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자기가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추가로 더 받는다. 그래서 그런 뭡니까? 이분은 추가로 더 배울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것도 이분들이 판단합니다. 여기에 맨 앞에 있는 이상영 선생하고 안미경 선생하고 윤진 선생 이 세 분이 주로 저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던 분들이죠. 그 밖에 몇 명이 더 있는데 어제는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줌으로도 회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줌이 없이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설팅 폼에서 인사 컨설팅을 하시는 김민조 선생님은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김민조 선생님은 아주 좋은 걸 저한테 어제 가르쳐 주셨어요. 안다의 10단계라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안다의 10단계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다는 것의 10단계. 아주 제가 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 인도의 어떤 유명한 구루가 남긴 유명한 안다의 10단계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 시간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안다의 10단계. 자, 그래서 성취의충 모형을 배우시려면 이걸 배우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분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그냥 대충 알고 있어도 뭐 아주 좋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사평가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론을 알게 되니까 좋죠. 그렇지만 이걸 깊이 있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정도가 되도록 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서 배우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을 가진 분이라야만
이 코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자, 이제 그 건민내 워크숍에 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한 내용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